5월 9일 저는 주돌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많이 하락을 했죠. 대략 한 1% 정도 빠졌는데, 그죠? 코스피 지수가 1.27% 하락을 했네요. 2610포인트. 코퍼스를 한번 투자를 해본다 말씀을 드렸는데, 투입 시점을 놓쳤습니다. 아침에 고퍼스를 좀 매수를 하려고 그러다가 좀 간을 보다가 갑자기 하락하는 바람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미적미적거리다가 매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전승절이 있었죠. 러시아 푸틴이 오후 4시에 열병식 끝나고 열병식 때 무슨 멘트가 나오는지를 보고 장외 거래로 주식을 좀 사려고 그랬는데 아무 얘기 안 나왔어요. 도대체 뭐죠? 그렇다 그러면 오늘 저녁 미국장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무포 투자를 못했고요. 점점 불안해요. 점점 불안해지고 그리고 투자를 레버리지 고버스 어디든 투자를 한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할 것 같아요. 투자를 안 해도 불안하고 투자를 해도 불안하고 요럴 때가 없었는데 참 지금은 미묘하다. 새로운 악재,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응을 못하고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표는 사방팔방 널뛰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주가는 하락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더 크게 많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 야, 애매합니다. 하여튼 저는 무포고요. 오늘 저녁에 미국장 보고 나서 내일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요, 이거 좀 크게 할까요? 오늘 장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볼 게 없어요. 왜 볼 게 없냐? 미국장 나스닥인지 이런 거는 벌써 금요일도 한번 했고요. 어제도 한번 했고, 오늘은 우리나라 것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장도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랬다. 다만 달러가 높다. 무지막지하게 높다. 그죠? 요 캡처한 게 6시 46분. 현재 시간이 몇 시인가요? 모르겠어요. 7시 넘었을 것 같은데. 7시 반쯤 됐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 시간대 1277원. 요거는 1240원. 미만으로 와야지만 좀 이 주식이 우리나라 경제가 그나마 조금 버틸만 하다.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달러가요 104를 뚫고 올라갔고요. 위안화가 6.7 어제 6.6까지 봤었거든요. 6.7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가요 3.1 3.2 야, 이 기본 3 넘어갈 때 예전에 2.8 됐을 때 난리 나고 3 넘어갔을 때 난리 났는데 이제 3.2가 됐네요. 우리나라는 대략 이렇게 끝났다. 다들 아시죠? 중국도 이렇게 끝났다. 금값도 좀 하락을 하고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기름값도 좀 떨어지고 천연가스는 대략 다시 7. 어저께 7점 몇 가지 봤는데 8.1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엔달러 환율은 131. 일본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죠.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는데 주가가 빠지면 일본 작살날 거라고. 근데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혼자만 살아날 수는 없죠. 버티다 이제 빠지는데 생각외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일본 차트를 한번 가져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 그리고 터키를 유심히 봐야 된다. 14, 15까지 올라가게 생겼어요. 15, 14.9. 그죠? 터키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터키 경제가 만약에 어긋난다? 무슨 일이 생긴다? 규모가 상당합니다. 파급 효과는 상당할 거예요. 그렇다. 뭐 미국은 여기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유럽이 4시에 오픈을 해가지고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하더니 닥스가 1%까지 빠졌네요. 0.3, 0.4까지 봤었는데 마이너스 0.3, 0.4까지 봤었는데 1%까지 스물스물 흘러내린다. 안 좋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6시 46분 요때 거거든요. 그랬다. 이건 뭐 다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이 생각외로 많이 빠지고 있다. 4,300만 원. 많이 빠졌네요. 근데 사고 싶진 않아요. 그랬다.
음, 그럼 우리나라 차트 한번 봐볼까요? 볼 게 없습니다, 차트. 그냥 요것만 찍었어요. 없다. 그냥 무너졌다. 그죠? 요 라인, 요 마지노선 무너지면 밑으로 오면 곧버스를 사기로 했는데, 아, 놓쳤어요. 살 타이밍을 놓쳐버려가지고, 지금은 무포고, 내일 한번 뭐 보고, 장중이라도 한번 들어가든지 할게요. 그래야 된다. 근데 빠지더라도 크게 빠지고, 아, 호재가 한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하나가 사그러들면, 만약 오늘 정전 협정이라든지 휴전, 아니 종전, 어떠한 멘트를, 그러니까 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뭐, 제렌스키하고 만나겠다. 뭐 이런 멘트만 나와서도 좋을 뻔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쟁은 의미심장하게 장기화되는 양상.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미국은 장기화를 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하성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죠. 장하성 주중대사가요. 왕치상 파견은 한중 관계 발전에 기대 반영한다. 그 중국이 우리나라하고의 어떠한 좋은 쪽으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그 비중 있는 인물을 보낸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우리는 살려야 된다. 이런 기사예요. 그리고 또 대만 화롄이 어딘지 모릅니다. 하여튼 지진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좀 의미 있는 기사 22가요. 7월에는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을 거란 신호를 줘야 한다. 그죠? 인플레이션. 드디어 유럽도, 저렇게 힘든 유럽도 이제 슬슬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쟁 때문에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데, 뭐, 원유라든지 아니면 가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 가져오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응? 그나마 헝가리가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러시아에서 가스하고 원유를 가져오지 못하면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비싼 가격에 가져와야 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EU 별로 안 좋죠. ECB에서는 그런 지금 같은 이런 와중에서도 7월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급하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다. 인플레이션을 저대로 그냥 놔두고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는 위축된다. 스태그플레이션. 이 단어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 의미 있을 정도로는 나오진 않았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일 지식인이라 그랬는데 한일 지식인이 아니라 그냥 뭐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지식인 53명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현재 상태에서 즉각 전투 행위를 중지, 정전을 해야 된다. 그죠? 이거는 제가 뭐 한 두 달 전, 석 달 전, 우크라이나가 전쟁 날 때부터 얘기한 거죠. 전쟁이 왜 났는지. 아니,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원인이 없는 전쟁. 그죠? 그것 때문에, 이 전쟁은 뭐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제 지식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전쟁 빨리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전쟁이 빨리 끝나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주식을 하고, 경제, 돈, 투자, 이런 거를 하는 입장에서 전쟁이 끝나면 땡큐죠. 근데 그런 거 이전에 전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심사숙고해가지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요. 그 우크라이나 지금 국민들 어떠한 그 피해를 입고, 그 피해가 아니죠. 난린 거예요. 사태인 거예요, 사태. 진짜 지옥을 맛보는, 지옥과 같은 그런 곳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걸 빨리 멈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정치인들이 해야죠. 그죠? 계속 이제 그 미국하고 다른데 뭐 영국 이런 데서는 계속 무기를 지원해 준다는데 무기를 지원을 해준다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러시아를 공격을 하라고 이놈들아. 직접적으로 니들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니들 국민들 니들 군대를 가지고 니들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를 공격을 해. 이 나쁜 놈들아. 우크라이나만 계속 준다 그러면 거기는 계속해서 지옥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인프라, 남아있는 곡창지대 다 불바다되고 싸그리 없어질 텐데. 그죠?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구만 작살난다? 우크라이나만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 어.
저반에 그냥 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미에현스 동남쪽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본에서 또 지진이 났다. 지진. 우리는 지진이라는 단어에 민감해야죠. 그리고 중국 장춘시가 조업을 정상 단계 해가지고 좋은 얘기.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에서 좀 했다. 그리고 중국 4월 수출입 급감했다. 그렇죠. 상향이 막혀 있는데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난리 났다. 이거는 나쁜 뉴스. 중국이 지금 죽게 생겼다. 푸틴이 아무 말을 안 했다. 불안하다. 왜 아무 얘기를 안 했을까?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죠. 헝가리 때문에 EU에서 지금 뭐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러시아 가스 저기 뭐야 원유 안 갖다 쓰기로 뭐 언제까지 안 갖다 쓰기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EU는 무조건 이게 합의가 돼야 되죠. 그래가지고 근데 헝가리가 대안이 없다. 반대. 근데 헝가리 대통령이 푸틴을 좋아한다. 그리고 뉴욕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증가요. 뉴욕, 미국. 그리고 요게 이제 이게 기사가 났는데 이게 지금 당장의 기사인지 며칠 전의 기사인지 그러네요. 기사는 오늘 났는데 지난 5일 밤 기사네요. 애플 공장이죠. 상하이는 애플 공장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애플 공장이 있는데 이 콴타 상하이 제조기지인데 축구장 20개 넓이래요. 그리고 공장과 기숙사에 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물건을 만들었대요. 여기서 뭘 만들었냐? 애플 맥북 4분의 3을 제조한대요. 맥북의 4분의 3. 이런 곳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 진짜 제가 코로나 후유증입니다. 이 목이 계속 잠기고 폐쇄 루프 시스템을 가동했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했는데 그 안에 감염자들이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 감염자들을 격리시설로 이송을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충돌이 발생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감염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기숙사로도 가지 말라. 그냥 공장에 머물라 하니까 그 공장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공장에 갇히는 거 아니냐 불안해가지고 다 대규모 탈출을 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동영상인데 이게 캡처를 하다 보니까 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왜 요 기사를 가져왔냐?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중국의 어떠한 단편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플 공장 하나. 그 애플 공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죠. 그죠? 근데 저런 많은 공장들이 지금 저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상해항은요. 지금 거진 폐쇄 수준. 그러니까 뭐 그 밖에 그 대기하고 있는 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배를 물건을 하역을 해가지고 날리려고 그러는데 뭐 이 트럭 기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터없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풀릴지를 모르는 상황. 그게 지금 중국의 상황이 그렇다. 굉장히 안 좋다. 위험하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 곧버스를 투자해야 되는데 지표고 뭐고 다 곧버스를 투자해야 되는데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이 기사가 너무 오래됐다. 이 악재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주가에 녹아 들어가가지고 이 악재는 서서히 소멸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왔다. 그러면 이러다가 트리거가 하나 딱 나올 거예요.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바이든 입에서 미국 코로나 심각해졌다. 마스크 다시 써야 된다. 다시 공항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큰일 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이 점점 더 심해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기사에서 몇 가지가 나왔었죠.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연기한다. 그리고 6월 대입 시험. 요거는 뭐 상해 같은데 6월 대입 시험이 있는데 7월로 연기한다. 그죠? 근데 아시안 게임을 연기한다? 그러면 9월까지 연기한다? 그러면 지금이 4월 달인데 9월 달까지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그러니까 없앨 방법이 없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 곧버스를 사야 되는데 뭔가 찜찜해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주택 시장이 점점 얼어붙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게 얼어붙고 있다. 살 사람이 없다.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 기사입니다. 요게. 그리고 시진핑이 규제 하나 발표했죠. 그리고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도 완화책을 폈는데도 중국 부동산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요,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하반기에 1억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경고를 했답니다. 그거에 대비해가지고, 다시 돈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일본 외무상이 4년 만에 방한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전에 그 중국 누구죠? 하여튼 중국에서 고위 관료가 왕치산이 온다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왕치산이 오고 저 일본에서도 저 사람 오고 그 미국에서도 또 바이든도 오고 참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어떠한 그 밀당을 할지 요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위치가 바뀌지 않을까. 하여튼 지금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도 우리한테 코를 보내고 있고 미국도 코를 보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코를 보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때 처음에 당선돼 가지고 들어왔을 때 막 중국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예전에 시진핑하고의 친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처럼 지금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코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 이용해야죠.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사드 하나 갖다 놓고 완전 그 경제에 초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G7이 러시아 석유를 금수 조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요거는 뭐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거고. 그 운항 미국의 크루즈선에서요 대규모 발병이 났대요 코로나. 그래가지고 조금 심각하다. 그럽니다. 벌써 뉴스가 끝났나요? 뉴스가 끝났네요. 그렇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그 한번 하루에 한 번씩 복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직까지 주식을 못 샀기 때문에 사야 될지 뭘 사야 될지 레버리지 사야 될지 고퍼스를 사야 될지 참 애매하고 그리고 얼마를 사야 될지 그리고 사고 나서 얼마큼 가져가야 될지 참 앞이 안 보입니다. 지금 뭐 그냥 물에 빠진 것 같아요. 물에 빠졌는데 진흙탕에 빠진 것 같아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증상 굉장히 힘들다. 지금 이제 이란이 문제가 있는데 이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주위 국가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이란 같은 경우는 핵, 그다음 혁명 수비대 이걸 다 가져가려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협상, 안 좋은 합의를 하면 큰일 난다. 이게 미국의 지금 생각이고 그렇다고 하면 당장 러시아에서 나오는 500만 배럴 만치의 기름을 빼낼 곳이 없다. 오펙 그리고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대략 2, 300만 정도의 증산 여력이 있는데 그러질 않는다. 오펙에서 오펙이 미국을 싫어한다. 그리고 신흥국 문제 그죠? 스리랑카가 어저께 기사에 또 나왔죠. 다시 한번 대규모 저기를 했다. 그리고 돈도 어디서 중국에서도 돈 빌려오고 뭐 IMF에서도 돈 가져오고 막 그런 상태다. 지금은 스리랑카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선진국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캐나다 올렸고요. 그 다음에 호주가 상당히 많이 올렸죠. 25bp 올렸으니까요. 원래 15bp만 올린다 그랬는데 호주가 25bp로 올린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들 돈 있는 나라들 원자재 강국들 이런 나라들마저도 금리를 올린다. 그럼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언제죠? 5월 26일 날 금토위가 있는데 지금 50bp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기사상에서는 50bp 올려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50bp 생각을 하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다들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러면 이 신흥국들도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왜? 더 많이 올려야 돼요. 돈이 빨려 나가니까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식량
가격 상승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거기다가 돈까지 빨려 나간다. 신흥국에서 돈까지 빨려 나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더 작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흥국 위기 항상 봐야 되고 중국 굉장히 안 좋다. 그죠? 부동산 침체. 그리고 5월 26일 날 금통이 열리고요. 11일 날 5월 11일 날 4월 CPI 지수 미국 4월 CPI 지수가 발표한대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6월 달에 금리 인상분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파월이 얘기할 때 50pp 이상 안 올리겠다. 5, 6, 7 안 올리겠다. 50pp까지만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QT도 6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겠다. 5월부터 당장 시작하는 게 아니라 6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에 호재라고 해서 뻥 하고 떴다가 지금 가라앉았잖아요.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50pp 이상은 뭐 안 올린다 그랬으니까 안 올리지 않을까요? 근데 요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QT를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세게 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고 지금도 돈이 미국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정대 때문에 유가는 높고 그리고 지금 유럽에 러시아 가스라든지 러시아 원유를 제재를 하면서 반사이익을 보는 게 뭐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이제 증산을 해야 되는데 증산을 여지까지 안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 증산을 해가지고 유가를 안정화를 시켜야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일단은 유가가 떨어져야 되니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유가 기름을 뽑아가지고 갖다 팔면 또 달러는 또 미국으로 쏠려 들어갈 거고. 참,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만 지금 호시절을 보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빨리 끝내지 않으려고 하는 얄팍한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밀, 점점, 곡물,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 그리고 코로나,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코로나는 다 알고. 그 다음에 연준 금리 인상이요. 그리고 QT를 6월 달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월 950억 달러, 대략 116조인데, 처음에 어느 정도 강도로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한 300억 달러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시작이 돼봐야지 알겠죠.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ECB에서도 7월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 월가에서는 연말 기준금리가 3%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3%가 넘어간다 그러면, 인제 올렸잖아요. 인제 50bp 올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300bp를 올려야 되는데 3%를 올려야 되는데 3%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에 걸맞는 그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도 막 3% 올라간다 그러면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대략 7%라 그러는데 10%가 되는 거예요. 10%. 그럼 누가 집 사겠습니까? 그럼 부동산 또 꼬꾸라지는 거죠. 그죠? 부동산 꼬꾸라지면 세수도 안 들어와. 가뜩이나 이번에 추경도 한다 그랬는데 그죠? 추경한다 그랬는데 다 빚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대해서는 내년 경제는 작살난다. 당장 돈이 없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살고 있는 구가 그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구청에서 그 그 공무원들이죠. 구청 공무원들 줄 월급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돈이 없었다. 그 전에까지만 해도 호시절이었죠. 주택 거래가 되면서 나오는 그 세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세금들을 많이 내는데 지금 뭐 세금 다 감면해주고 게다가 뭐 거래도 안 되고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고 그 아파트 가격은 점점 꼬꾸라지고 그러면 뭐 세수도 안 들어오고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사람은 살기 힘들어지고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참 힘들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조금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 그리고 러시아 제재. 이거 오늘 푸틴이 무슨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냥 패스. 일단은 미국의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중 갈등. 이거 바이든이 아니죠. 시진핑이 10월 달에 3기 연임에 대해서 무슨 이제 그 모여가지고 샥샥샥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코로나를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이 코로나를 얼마나 저게 중요하냐면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까지 연기를 하면서까지 이 코로나에 대응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보다 더 중요한 게 저 3기 연임이겠죠. 중국은 경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시진핑 3기 연임에만 올인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다 투자하고 계신지. 제가 이제 개별주 있는 것도 다 정리를 했거든요. 저번 주에. 이번 주 저번 주 말. 저번 주 말이죠. 그러니까 금요일쯤 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다 정리를 해놨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내일은 투자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꾸준히 우하향하는 하락세가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안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음을 벼놓고 그냥, 지금 내가 투자를 안 해서 돈을 잃지 않는 것만 해도 나는 돈을 버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질 못하네요. 그래서 제가 좀 신경이 예민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장은요, 거진 보질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 터져도 크게 한번 터질 것 같은 느낌? 막, 지금 상황에서는 느낌이, 개인적인 느낌인데, 뭐 그냥 개구라로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 느낌이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했는데, 한 번 상승을 하면 크게 한 번 상승을 할 것 같다. 근데, 하락을 하면, 크게 한번 하락을 하고 나서 L자형 하락이 한번 나올 것 같다. 그죠? 지금도 막 이렇게 떨어져서 이러고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 빠져가지고 L자형, 다시 L자형. 그러고 나서 이평선들 쭉쭉쭉쭉 끌고 내려와서 어느 선에 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쭉 당겨 올리질 않을까? 그죠? 금리 인상을 뚫고 나가는 어떠한 재료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 재료는 무슨 재료냐? 성장주의 재료가 아니라,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 우리나라 치면 조선이겠죠. 정유화학, 이런 거. 사우디에서 대규모 건설 공사가 한번 열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들고요. 그죠? 사우디 아니라 중동발 건설 호재. 뭐 이런 것도 한번 예견해 볼 수 있을 거. 하여튼 뭐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르면 크게 오르고 빠지면 크게 빠지는. 그죠? 그리고 올랐다가 한번 크게 오른다 그러면 느낌이 뽕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주식을 사지를 않으니까요. 방향이 없으니까 별 희한한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조류의 기회인 것 같긴 한데 어느 쪽이 조류의 기회일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요. 추세 투자잖아요. 말 그대로 추세 투자를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 예측을 하면 안 돼요. 내일 오를 것 같아? 그거 사야지. 이거 안 돼. 예측은 안 돼요. 오르는 거 확인하고 또 오르는 거 확인하고 이제는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매집. 그죠?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르는 거 먹고 정리. 그러다가 조정받고 여기서 또 결정을 해서 오른다 그러면 또 오르는 거 확인하고 매집. 또 오르고 정리. 뭐 이런 식으로 짧게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주는 손을 안 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